밤하늘에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별이 오늘은 보름달만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누가 새 등불을 켜놓은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별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성, 즉 새로운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 태어난 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수십억 년을 살아온 별이 마지막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나며 생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별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슬픈 죽음이 아닙니다.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별이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별도 늙습니다. 50억 년을 살든 100억 년을 살든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언젠가는 늙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별의 노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 태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태양은 한창 때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중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중심부에서 수소를 태워 헬륨으로 만들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벌써 50억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소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계속 태우면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장작을 계속대면 결국 다 타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앞으로 50억 년 후 태양 중심부의 수소가 거의 다 소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핵융합이 약해집니다.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별은 중력과 핵융합 압력의 균형으로 살아갑니다.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50억 년간 유지하던 그 완벽한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중력이 이깁니다.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중력이 압도하는 것이지요. 중심부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꾹꾹 눌리기 시작합니다. 압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펌프질을 하면 펌프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천만 도였던 중심부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5천만 도, 1억 도, 2억 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온도가 1억 도를 넘으면 헬륨도 타기 시작합니다. 헬륨 원자 3개가 합쳐져서 탄소 원자 하나가 됩니다. 새로운 연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다 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새 연료가 생긴 셈입니다. 재떨이에 남은 재에서 다시 불이 붙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별의 모습이 크게 변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 껍질 부분에는 아직 수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수소도 함께 탑니다. 마치 2층 집 같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헬륨을 태우고 2층에서는 수소를 태우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연료가 동시에 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소만 태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가 별의 바깥층을 밀어냅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듯이 별도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부풀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 크기의 100배, 200배, 어떤 별은 300배까지 커집니다. 만약 우리 태양이 이렇게 부풀면 지구 궤도까지 삼켜버릴 정도입니다. 수성, 금성은 물론이고 지구까지 태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별이 이렇게 거대해지면 표면적도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넓어진 표면으로 열이 퍼집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뜨거운 물을 넓은 그릇에 부으면 식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표면 온도가 내려가면 색깔이 변합니다. 뜨거운 쇳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뜨거우면 하얗게 빛납니다. 조금 식으면 파란빛을 냅니다. 더 식으면 노란빛, 그리고 붉은빛,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이 식으면 붉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별을 적색거성이라고 부릅니다. 붉은 색깔의 거대한 별이라는 뜻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유난히 붉고 큰 별들이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정갈 자리의 안타레스, 이들이 모두 적색거성입니다. 지금 늙어가고 있는 별들입니다. 적색거성이 된 별의 모습은 장엄합니다. 거대하고 붉고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노인의 품격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별의 중심부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륨을 태워 탄소를 만듭니다. 하지만 헬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중심부가 수축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새로운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6억 도가 되면 탄소가 타기 시작합니다. 탄소 원자들이 합쳐져서 네온과 마그네슘이 됩니다. 탄소도 다 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수축합니다.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10억 도가 되면 네온이 탑니다.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20억 도가 되면 산소가 타며 실리콘이 만들어집니다. 30억 도가 되면 실리콘이 타며 드디어 철이 만들어집니다. 계속 타고 또 탑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태우며 버팁니다. 이쯤 되면 별의 중심부는 정말 신기한 모습이 됩니다. 양파를 잘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껍질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지요. 별의 중심부도 그렇게 됩니다. 가장 안쪽에는 철, 그 바깥에는 실리콘, 그 바깥에는 산소, 탄소, 헬륨, 수소,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 같습니다. 안에 또 인형이 있고, 그 안에 또 있고, 각 층에서는 서로 다른 원소가 타고 있습니다. 한 별 안에서 6가지, 7가지 핵융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주의 용광로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별은 이렇게 우주의 모든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수소밖에 없었습니다. 우주 탄생 직후에는 수소와 헬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이 그것들을 태우며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 피 속의 철, 이 모든 것이 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별이 없었다면 이런 원소들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입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을 융합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철을 융합하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핵융합을 하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 에너지로 중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철은 다릅니다. 철을 융합하면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별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살 수 있는데 철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50억 년간 싸워온 중력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패배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중심부에 철이 쌓입니다. 점점 더 많이 쌓입니다. 지구만한 크기의 철 덩어리가 별의 심장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철은 타지 않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별은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큰 별일수록 이 과정이 빠릅니다. 태양 정도 별은 천천히 늙어갑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은 훨씬 빨리 늙습니다. 신기하게도 무거운 별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연료가 많으니까 오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료를 더 빨리 태우기 때문입니다.
태양보다 20배 무거운 별은 불과 몇백만 년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정말 빠릅니다. 수소를 태우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철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는 단 며칠 만에 끝납니다. 실리콘이 철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하루나 이틀입니다. 별의 일생이 드라마라면 이것은 마지막 막입니다. 무대 위의 배우가 마지막 대사를 하는 순간입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곧 커튼콜이 시작됩니다. 철 중심핵이 지구만한 크기가 되는 순간 드디어 붕괴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니 중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력이 압도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붕괴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천천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입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지구만한 철덩어리가 단 1초 만에 도시 크기로 쪼그라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구 전체가 서울시 크기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1초 만의 말입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초속 7만 킬로미터로 붕괴합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니까 빛속도의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붕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부의 밀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자핵들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압축됩니다. 각설탕 한 개 크기의 산 하나만큼 무거워집니다. 더 이상 압축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튕겨 나갑니다. 마치 스프링을 꾹 눌렀다가 놓으면 튕겨 오르듯이 별의 중심핵도 반발합니다. 더 이상 압축될 수 없으니 되튀어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파가 생깁니다. 이 충격파가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초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퍼집니다. 별의 바깥층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입니다. 단 몇 초 만에 별 전체가 산산조각 납니다. 수십억 년을 살아온 별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모든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속도가 초속 3만 킬로미터입니다. 1시간이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폭발을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슈퍼노바입니다. 슈퍼는 엄청나다는 뜻이고 노바는 새로운 별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별.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죽음입니다. 초신성의 밝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 개의 별이 은하 전체만큼 밝아집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다 합친 것만큼 밝습니다. 몇 주 동안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054년 중국 천문학자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낮에도 보이는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 23일간 낮에도 보였고 밤에는 달만큼 밝았다. 2년 가까이 보이다가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개성운이라는 아름다운 성운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1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보면 매년 조금씩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에도 초신성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은하는 아니고 근처 은하였습니다. 16만 광년이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맨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흥분했습니다. 현대 망원경이 있는 시대에 초신성을 관측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 덕분에 초신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신성 폭발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낼 에너지를 단 몇 초 만에 방출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00억 년치 에너지를 몇 초 만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의 99%는 중성미자라는 입자로 나갑니다. 단 1%만 빛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은하 전체보다 밝습니다. 만약 100%가 다 빛으로 나왔다면 얼마나 밝았을까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폭발하는 순간 엄청난 온도와 압력이 생깁니다. 수십억 도, 수백억 도, 이때 비로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평소에는 만들 수 없었던 원소들입니다. 금, 은, 백금, 우라늄, 이 모든 것이 초신성 폭발의 그 짧은 순간에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끼고 있는 금반지를 보십시오. 그 금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의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 죽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폭발한 별의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갑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거대한 구름을 만듭니다. 지름이 수십 광년에 달하는 구름입니다. 이것이 초신성 잔해입니다. 개성운, 베일성운, 카시오페야 A,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체들입니다. 화려한 색깔로 빛나는 구름들, 하지만 그것은 별의 시신입니다. 죽은 별의 아름다운 무덤입니다. 이 물질들은 계속 우주를 떠돕니다. 그러다가 다시 모입니다. 중력에 이끌려 모이고 모여서 새로운 성운을 만듭니다. 그 성운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행성도 만들어집니다. 우리 태양계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50억 년 전 어느 별이 폭발했습니다. 그 물질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태어났고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자손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원소가 별에서 왔습니다. 별이 살면서 만들었고 죽으면서 뿌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아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별의 일생을 돌아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수백만 년을 준비해서 태어나고 수십억 년을 묵묵히 빛내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나며 떠납니다. 죽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설적입니다. 죽음이 가장 빛난다니. 하지만 그것이 별의 방식입니다. 일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우주에 선물로 남기고 떠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별은 죽어서도 살아 있습니다. 폭발한 물질은 새로운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주의 순환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보시거든 기억하십시오. 저 별들도 언젠가는 폭발할 것입니다. 베텔게우스는 곧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만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고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별이 죽어야 우리 같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 별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빛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겠지만 당신이 남긴 것들은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지혜, 경험, 그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새로운 빛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폭발 후 중심에 남은 것들, 블랙홀과 중성자별,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별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천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별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다는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초신성을 직접 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별의 폭발을 가장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별빛 가득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